안녕하세요. 오늘은 100개의 가면 나르시스트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접하였습니다. 거짓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진짜는 숨기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스트들의 가면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려는데 이들이 왜 가면을 쓰는 것일까? 이들이 쉽게 말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것에 대해 좀 깊이 제가 겪은 것에 대하여 관찰한 것에 대하여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르시스트들의 거짓말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것을 거짓말이라는 프레임보다는 가면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들이 왜 그런 행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 또한 나르시스트 남편과 살면서 그리고 굉장히 친한 친구를 겪으면서 관찰하고 공부를 통하여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나르시스트가 가면을 쓰는 그 이유는 그것은 이들이 감정이나 공감에 있어서 마치 불과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껍질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진짜 상태에 대해서 마주할 용기와 자신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거울을 보고 그것을 살필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립된 감정과 자아로 타인과 관계를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유일한 방법은 바로 베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수많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관찰을 하고 그것을 외웁니다. 그리하여 그것들을 100개의 가면으로 만듭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공감할 수 없고 마음을 나눌 수 없을 때마다 그에 맞는 케이스 스터디 된 그 100개의 가면 중에 하나를 꺼내어 상황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처절한 삶의 노력으로 많은 이들은 이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스펙트럼은 매우 넓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상태인 그리고 머리가 좋은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더욱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이들의 삶은 이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힘에 겹습니다. 감정 소모가 굉장히 큽니다.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해를 하게 되면 변형된 문제까지 그 맥락을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잘 맞출 수가 있지만 단순 암기를 할 경우에 엉뚱한 답을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들의 공감 능력, 나르시시스트들의 심각성이 높을수록 더 처절하게 가면을 더 많이 만듭니다. 이것은 소셜 페이스입니다. 내면의 진짜 나와 나의 얼굴과 소셜 페이스 간의 격차가 커질수록 말하자면 가면이 많아질수록 내 내면과 격차가 더 커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들이 예를 들자면 때로 측은지심을 발휘한다 칩시다. 잘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타인에게 관심을 굉장히 둔다고 관찰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긴 시간을 두고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아가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묵묵히 관찰하는, 오랜 시간을 두고 한 가지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만일 타인의 인생이나 감정에 공감하거나 관심을 갖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자신에게 쓰일 유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만 국한됩니다. 이들은 진심 어리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하지만 자기에게 유용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능수능란합니다. 이미 많은 종류의 가면이 그런 면에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면인 것을 알아차릴까요?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해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르시시스트 남편과 아주 중증의 나르시시스트 친구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 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이들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던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시간이 지났을 때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을 보자면 사회생활 면에서 굉장히 나이스하고 사교적이었으며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내면은 수치심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언제나 뒷짐을 지고 있는 손 안에 다양한 가면을 준비해 놓고 관계를 누구보다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진짜 자아에 대하여 이들은 근본적으로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열등감은 흔하지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의 가면은 태생적으로 삶의 완전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일 중 하나는 제 친구가 저와 친했기에 언제나 제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경청하고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한 일에 대하여 6개월, 1년, 2년이 지났을 때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것을 들을 때 굉장히 공감을 해주는 것처럼 들었던 것을 다시 제가 관찰해보고 복기를 해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 것들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너는 어땠는데? 라는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하여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이 친구가 그러한 것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으며 알고 보니 그것 또한 케이스 스터디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아차렸습니다. 나중에 알아차렸습니다. 이들이 그 앞에 있는 컨텐츠로만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컨텍스트가 없습니다. 단순 암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컨텐츠의 무한 복사와 복제, 반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컨텍스트를 이해하면 베리에이션된 다양한 형태들을 한꺼번에 100가지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100가지가 다 100개의 가면으로 복제가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셨나요? 오늘은 이들의 거짓말이 가면이라는 것과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가면으로 인한 수치심의 중심에 무엇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이용하고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는지에 대하여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